반갑습니다. 저는 디오 수학의 권민준이고요.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용원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주요 문항 해설 영상입니다. 밑에 제 얼굴이 있죠? 네, 좀 부끄럽네요.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에 이꼴 0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주어진 등식과 같은 값을 갖는 것을 뭐 다른 거 하나 찾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로 3차 방정식 x의 3승에 마이너스 1 이거 이꼴 0 이거의 한근 x 얘가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오메가는 주어진 한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에다가 오메가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오메가의 3승에 빼기 1 이거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오메가의 3승은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3승에 빼기 1 이거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좀 잠깐 해보면 얘가 x-1 그 다음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이꼴 0이라는 3차 방정식에서 오메가는 분명히 허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란 녀석은 여기 밑줄 친 2차 방정식의 근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의 플러스 1 얘가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여기가 오메가고요. 여기 한 근이 오메가면은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일 수밖에 없습니다.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얘는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첫 번째, 요렇게 두 번째, 요렇게 세 번째, 요렇게 네 번째, 그 다음 마지막 추가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뭘 또 알아낼 수가 있냐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출발을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에서 오메가 제곱은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오메가 제곱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랫줄 이제 요거를 좀 이용을 한번 해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등식을 변형해보면 오메가 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로 넘어와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기 때문에 둘은 역수가 아닌게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바는 정리해보면 오메가 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보라 색깔로 밑줄 친 이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을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등식 얘랑 다른 값을 갖는 것을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어진 등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3승에 오메가 4승 이렇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은 여기 두 번째 깔 보라색 줄 요거 있죠? 요거에 의해서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거고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메가 4승 얘가 오메가 1승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밑줄 친 문제에 주어진 등식은 오메가 플러스 1과 다른 값을 갖는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기 1번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면 보기 1번은 1 더하기 오메가가 맞으니까 1번은 합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입니다. 보기 2번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뭘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다섯 번째 보라색 줄에서 요거 파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는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도 합격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잘 보세요. 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 두 번째 보라색 등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절대로 죄송합니다.
얘는 절대로 문제에 주어진 등식 오메가 플러스 1과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오메가가 오메가 플러스 1이랑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오메가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쵸? 아니죠. 마이너스 오메가랑 오메가 플러스 1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오메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의미인데 오메가는 허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3번이 밑줄친 등식과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4번, 5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여기 다섯 번째 보라색 등식에서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아까 보기 2번에서 똑같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번 합격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4번도 합격. 마지막 보기 5번입니다. 보기 5번에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 분모 통분을 한번 해보시면 오메가 제곱 이거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분자를 한번 잘 쳐다보시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얘를 한번 잘 쳐다보시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기 때문에 약분을 때려보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4번이랑 똑같고 이 4번은 또 2번이랑 똑같기 때문에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보기 5번도 합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복소수 Z 얘가 A 더하기 BI, A랑 B는 0이 아닌 실수일 때 복소수 Z가 다음의 등식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Z A 플러스 BI를 주어진 Z 자리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I 곱하기 Z니까 A 플러스 BI 얘가 누구랑 똑같다? Z바랑 똑같다. A 빼기 BI랑 똑같다. 이렇게 등식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그렇죠? 등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좌변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 좌변은 마이너스 BI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허수 파트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우변에 누구랑 똑같기 때문에 A-BI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A랑 B랑 똑같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복소 Z는 A 더하기 AI의 형태로 생긴 복소수입니다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억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Z 더하기 Z바 이렇게 되는 거고요. Z 더하기 Z바를 하시면 이 A가 나오고 A랑 B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2B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기억을 맞는 보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에는 이 IZ바가 마이너스 Z바랑 똑같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어진 등식에서 재보세요. 문제에서 분명히 이러한 등식이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쵸?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I에 그 다음에 Z 얘가 Z바랑 똑같은 거고요. 양변에 켤레를 씌울 겁니다. 양변에 이렇게 바를 한 번씩 씌워 보시면 결국 좌변에다가 바를 씌우시면은 I의 Z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변 Z바에다가 또 바를 씌웠으니까 Z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IZ바가 마이너스 Z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Z랑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제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은 Z 요거 분의 Z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Z바 요거 분의 Z 요걸 계산하면 0이 나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밑줄 친 등식을 통분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분모를 통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분모는 ZZ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분의 분자가 Z제곱에 더하기 Z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가 진짜 0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가 0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분자를 다시 한번 써보면 보세요. 분자가 지금 Z제곱에 더하기 Z바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이 Z라는 게 여기 있는 A 더하기 AI랑 똑같은 거니까 진짜 대입을 다시 해보면 Z제곱은
a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a 제곱 i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얘가 z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z 바의 제곱은 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i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식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a 제곱 여기 있는 a 제곱 마이 제곱 a 제곱 마이 제곱 이렇게 날라가고요. 그 다음 여기 2ai 제곱 여기 있는 2a 제곱 i랑 마이너스 2ai 제곱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함수 fk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fk가 지금 뭐의 k승이다라고 되어 있냐면 1 플러스 i 요거 분의 1 빼기 i의 k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k승 안에 들어있는 괄호를 한번 정리해보면 분모의 실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분모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fk라는 녀석은 누구의 k승인 거냐면 마이너스 i의 k승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pn이라는 녀석이 f1부터 fn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p23 더하기 p24의 값은 식을 한번 써보면 p23 얘는 그냥 마이너스 i 1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3승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i의 4승 그 다음에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i의 23승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 i를 이렇게 4개씩 묶으시면은 이게 다 더하면 0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P23이라는 거는 3개밖에 안 남아요. 23개인데 4개씩 묶으면 0이 되기 때문에 5세트 생기는 거고요. 2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앞선 요렇게 마이너스 i의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3승 이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그쵸? 그러면 마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i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i의 3승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플러스 i랑 똑같은 거죠.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P23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P24거든요. P24 얘는 마이너스 i의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i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4승 그 다음에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i의 24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4개씩 묶으면 0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게 4개씩 묶으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24개인 거니까 이게 4개씩 묶으면 예쁘게 다 0 나옵니다. P24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0인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입니다.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두근의 합을 조사를 한번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된다라는 것과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등식을 좀 변형을 한번 해볼 건데 보세요. f 알파 얘가 마이너스 알파에 6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되는 건데 분명히 그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라는 사실을 아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6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알파의 알파인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알파 제곱이라는 이 녀석을 좌변으로 이항을 한번 해보면 f 알파의 플러스 알파 제곱이 0이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베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면 f 베타의 더하기 베타 제곱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 어떠한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두 줄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냐면
인수 정리를 통해서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밑줄 친 파란 색깔 등식 두 줄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x값 알파 베타는 어떠한 방정식의 두 근의 역할인 거냐면 fx의 플러스 x제곱 이거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이용하시면 따라서 fx 플러스 x제곱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등식은 f가 2차라서 이거 2차 이거 2차니까 둘이 더하면 또 2차입니다. 따라서 이 좌변에 나와 있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 a 이렇게 달아주시면 인수 정리에서 x-알파 x-베타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x-알파 x-베타를 전기를 하잖아요. 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 곱하기 x-알파 x-베타인데 이걸 정리하시면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a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양변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할 겁니다. 문제에서 f0가 2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좌변은 2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a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fx는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fx는 그러면 여기 있는 x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쵸?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이 넘어온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넘어오겠네요. 따라서 정리를 마저 해보면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fx 이꼴 0의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답형 3번입니다. 2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요거 위에 있다라고 해놨고 그리고 이차함수 fx는 요렇게 생긴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 x좌표 알파 베타에서 두 군데가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주어진 주어진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니까 이차함수는 아래 볼록입니다. 그쵸? 따라서 아래 볼록 이차함수를 대충 요렇게 아래 볼록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y는 kx 플러스 5라는 이차함수를 kx 플러스 5라는 직선에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k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되는 거고요. 이를 좀 연장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연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차함수의 꼭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요렇게 있는 직선이랑 여기 kx-1이랑 kx 플러스 5가 이렇게 있는데 둘은 기울기가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y는 kx 플러스 5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 요거 있죠. 얘가 꼭지점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y는 kx-1이라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직선이 y는 kx-1이 된다 이렇게 한번 써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떠한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쌤이 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더하기 c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직선 하나 이렇게 싹 그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차함수랑 y는 mx 더하기 직선이랑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나거든요. 이 만나는 두 군데 x좌표를 각각 알파하고요 베타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려면 ax 제곱에 플러스 bx 더하기 c 얘가 mx 더하기 n이랑 같다라는 등식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우변을 넘겨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x 제곱에 플러스에 b 마이너스 mx에 더하기 c 마이너스 n 이거 이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로 일정한 거냐면 두 근의 합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 a 요거 분의 m-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분의 m-b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주어진 등식 얘는 n에 대한 식이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 친 알파 플러스 베타에는 n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n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n 값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n은 주어진 직선 요거의 y절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n 값을 변화시켜서 직선을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도 이 두 근의 합은 항상 이걸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 이거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잘 보세요. 문제에서 보세요. 여기 있는 y는 이차함수랑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얘랑 그 다음 이차함수 요거랑 그 다음 이 kx 플러스 5랑 만나는 두 점 있죠. 여기하고 그 다음 요 점을 두 개를 뭐라고 해놨냐라고 했냐면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해놨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축이 있죠. fx의 꼭지점의 x좌표 얘가 요거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좀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x좌표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아까 두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요. 얘 기울기 똑같아요. 그냥 위아래 움직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럼 두 근의 합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x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설정이 가능한 거냐면 잘 보세요. 요렇게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요. 그럼 얘랑 요 점의 x좌표랑 더하면 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의 x좌표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분의 요렇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더하기 4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4개의 x좌표 값들을 좀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차함수 fx랑 그 다음 이 kx 플러스 5와에 만나는 두 군데 x좌표가 각각 알파고 베타이기 때문에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fx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요거 kx 플러스 5를 뺄 겁니다. 그러면 빼기 kx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두 근 알파 베타를 갖는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이차함수 fx랑 이 kx-1이랑 만나는 두 군데의 x좌표가 한 군데는 여기 다른 한 군데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또 할 겁니다. fx에서 kx-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뺄 겁니다. 그러면 빼기 kx의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두 근이 요렇게 한 개, 요렇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2차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쌤이 위에 거 x를 안 썼네요. 이렇게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인 거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fx는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것도 fx는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고, 이것도 fx는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 위에 줄을 fx는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위에 걸 fx는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fx는 뭐 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k 이거 x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에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래 것도 fx는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아래 것도 fx는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fx 얘가 x 제곱에 이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17이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알파 베타 플러스 5랑 얘랑 둘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알파 베타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느냐,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2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알파 베타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결국 요거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자 보세요. 얘를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넘어갈 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을 그냥 t다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4분의 1 t제곱에 마이너스 20이라는 t에 대한 아래 볼록 이차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가 치환을 하고 나면 항상 범위를 좀 남겨주셔야 되는데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잘 보세요. 여러분 t라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쳐다보시면은 지금 이차함수가 어디를 따라 움직이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기울기가 쌤 요거를 다시 한번 갖고 올게요.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한번 요 정도만 갖고 오겠습니다. 요렇게 갖고 와서 요렇게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요거 날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거 k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래 거는 kx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최고창 1인 거니까 최고창 1을 유지하면서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항상 여기 아래쪽에 있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게 이차함수가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보라색깔 직선 위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보라색깔 직선 위에 있게 하면서 이차함수가 만나는 곳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기울기가 k짜리인 직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차함수가 여기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알파랑 베타 값도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알파하고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t의 범위도 결국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은 그냥 t에 대한 아래 볼록 이차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t가 그냥 실수 전체인 거니까 t에 요거 아래 볼록 t에 대한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그냥 꼭지점일 때가 당연히 최소입니다. 그쵸? 따라서 물어보는 최소값에는 당연히 꼭지점일 때니까 0, 마이너스 20이거든요.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